네, 기재부가 지난주에 경제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기재부는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 조짐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긍정적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민간 소비 둔화와 건설 투자 부진 우려도 함께 밝혔지만 그 인식과 대응은 매우 안이합니다. 여러 지표가 경제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경기 순환 시기에 따르면 10개 지표 중 7개가 하강 또는 둔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태형건설발 부동산 PF위기가 건설업계는 물론 금융시스템과 경제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PF는 착공전 단계, 공사 단계, 준공 이후 단계마다 빚을 갚고 여기에 건설사가 보증을 서는 특성으로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한 건설사 부실이 우리 경제를 집어삼키는 위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문제가 된 태형건설의 경우 자기자본 대비 PF 보증 규모가 지난해 9월 말 기준 374%에 달합니다. 이와 같이 자기자본 대비 PF 보증 규모가 50%를 넘는 대형 건설사들이 여러 곳 있습니다. 지난해 종합건설기업 폐업 건수는 518건으로 2015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300건대를 유지하던 폐업 건수가 폭증한 것입니다. 외부 감사를 받는 건설업체의 평균 부채 비율은 144.6%로 나타나 전체 외부 감사 기업의 부채 비율은 82.9%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2022년 기준 외부 감사를 받는 건설기업 중 절반 가까이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소위 좀비 기업이라는 것이죠. 지방건설사의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전체 폐업 건설사 중 절반 이상이 지방건설사로 나타나고 있으며 월 1, 2건 수준이던 건설사 부도업체 수가 지난달 12월에는 8곳으로 급증했습니다. 이 중 6곳이 지방건설사입니다. 지난달과 새 법정관리를 신청한 건설사 중 대부분은 지방건설사들로 지역 1위 업체를 비롯한 중견업체들도 있어 지역경제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체 미분양 가구 1만 465가구 중 80%가 지방에 몰려 있습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에 또 다른 내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PF를 비롯한 건설사 위기는 고용, 금융위로 이어지는 연쇄적 영향은 물론 하청업체와 분양자들로 피해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종합적이고 치밀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은 물론 부채와 부실로 자금 조달 여력마저 악화된 상황은 향후 경제 위기로 확대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태형건설발 부동산 PF는 예외적 상황이며 큰 문제가 아니라는 매우 안이한 인식만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과 속이는 것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상황을 정확히 분석해 국민에게 알리고 위기 방지 방안을 마련해 실행해야 합니다. 부동산 PF 문제를 방치하다가 지금의 상황을 초래한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땜질식 돌려막기에서 벗어나 이익의 사유화와 손해의 사회화를 막기 위한 부실 정리와 사업 재구조화에 나서야 합니다.